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한시대의 유명한 인물이었던 양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진은 성은 버들양자, 나무목변에 쓰는 자가 있죠. 그리고 이름은 진, 우레진자, 지진이라고 할 때 그 진자입니다. 양진. 이분은 지금 섬서성, 중국 섬서성 화엄시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50세까지는 나이 50세까지는 주로 공부를 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주자사, 동래 태수 이런 벼슬을 거쳐서 태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태위라는 직책은 진시황 때 진나라 때 처음 설치가 돼 가지고 이제 원나라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관직 명칭입니다. 이제 진나라 때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이 군사 분야의 최고 수장을 태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 분야의 최고 수장을 승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놓아두고 승상과 태위가 가장 높은 직위입니다. 승상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고 태위는 국가의 군사를 담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나라 때에는 사실 이 태위라고 하는 관제를 설치하긴 했지만 군권을 전부 국가의 군권을 장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만들어 놓고 실제 태위를 임명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김정은은 다른 직위는 다 갖지 않고 국방위원장만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국방위원장과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으니까 진나라 때에는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임명을 안 했던 것이죠. 이제 한나라 때에는 관료 제도를 대개 진나라를 그대로 계승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태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최고의 군사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무공이 큰 그러한 사람을 태위에 임명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한무제 때는 이 자기 친척들을 태위로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한 시대에는 그 태위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태위, 사도, 사공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삼공이라 했는데, 태위는 군사를 담당하고 사도는 민정을 담당하고 사공은 이제 그 건설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그 관료제를 또 변경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명나라 주원장 때 와가지고는, 지난번에 그 주원장이 승상제도를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위 제도도 역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원장을, 명나라를 조선에서는 하늘처럼 떠받던 나라인데 사실은 승상제도도 폐지하고 행정 담당의 최고 수장인 승상제도도 폐지하고 군사 분야의 최고 수장인 태위제도도 폐지하고 전권을 이 명나라 황제가 가지고 독재를 했으니까, 사실은 명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정치가 후퇴해 가지고 독재의 상징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원래 동양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 정치를 그래도 제대로 실천은 못했지만 표방은 했는데, 오히려 뒤로 내려오면서 정치가 발전한 게 아니라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죠. 명나라에 와서는 다른 건 다 놓아두고 이 승상과 태위를 다 폐지해버리고, 승상이 황제가 그걸 독점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독재국가였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동한 시대에 태위를 담당했던 분이 바로 양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국가의 군사 분야의 그 최고 관직을 역임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을 때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덕적으로 남의 표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진이 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이제 나라의 발탁이 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양진이 동래 태수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부임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경유지에 이제 이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령으로 있는 창읍을 경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진이가 추천을 해서 그 뒤에 발탁이 돼 가지고 그 왕밀이가 창읍 현령으로 있을 때 이제 양진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제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 이제 그 왕밀이가 자기를 발탁해 준 양진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제 양진이 그 지역을 자기 임지로 가기 위해서, 동래 부사 그 태수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거기를 들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환대를 하고, 또 그날 이제 저녁에 밤중에
양진을 찾아와 가지고 황금 10근을 이제 양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제 황금 10근을 왕밀이 양진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양진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자네가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네는 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가?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밀이 지금 뭐 깊은 밤이라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냥 받아두시지 뭘 그거를 그렇게 사양을 하십니까? 이렇게 왕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진이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밀이 부끄러워서 이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사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이 넷이 안다 이거야. 이걸 사지라 해가지고 이제 별호가 이 양진의 별호가 됐습니다. 사지 선생이라고. 거기서 아마 지금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10명이면 9명이 받는 게 아니라 10명이면 10명이 다 받을 겁니다. 그게 무슨 그냥 몰래 앞으로 잘 봐달라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로 인사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라도 있겠어요? 아마 한국 사람 가운데에는 10명 중에 그걸 안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좋은 자리에 가도록 그것을 그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써서 좋은 자리에 가도록 했는데 자기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예의를 모른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사람이 국가에 유용한 인재가 될 만해서 추천을 했으면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추천을 한 사람이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뇌물이 오간다면 그것은 거래지. 그러죠? 네. 거래란 말이죠. 내가 이걸 주었으니까 상대방이 또 이걸 주어야 되고 이것은 거래고 거래는 장사치들이 하는 것이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벼슬하는 벼슬아치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거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난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는 이해관계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나와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간단명료한 명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의 정도가 아닙니다. 정치가 어떻게 이해관계입니까? 이 시비 정사를 가려서 옳고 바른 것을 세워서 정의 정도를 세워서 국가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도고, 거기에 물론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해관계만 따져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면 그것이 장사치의 논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국가 경영자들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공명정대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지금 DJ의 그 아들 김홍걸 씨가 재산이 100억대 재산이 되고 쇼핑하듯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들이고 그 부동산을 과다 보유해서 이제 품위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조치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김홍걸 씨는 바로 DJ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자기가 부모가 교육을 잘 했는데도 자신이 잘못해서 부모를 욕되게 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자식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홍걸 씨가 자기가 언제 지금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억대 부자가 됐습니까? 김홍걸 씨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박덕흠 의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야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이 공인으로서 이 국회의원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어떤 철학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전혀 그런 정신적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자리를 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바로 서지 않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닙니까? 위가 바로 서야 아래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윗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이 사회가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양진은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밤중에 황금 10근을 들고 왔는데 안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는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체 그런 거래를 하지 않고, 공천을 한다고 해서 공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 추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돈 받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런 짓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친구들이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나중에 그래도 퇴직 후에라든지 또 자손들을 위해서 뭔가 좀 그래도 그 재산을 남겨두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청렴결백하게만 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재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진이 뭐라고 했느냐면, 후세의 사람들이 내 가난하게 사는 그 후손들을 내가 재산을 뭐 많이 마련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후세 사람들이 내 자손을 뭐 부자라고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자손들을 청백리의 자손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도록 하게 하는 것도 내가 잘하는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자손이 아주 그 잘 사는 부자라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자기는 청백한 관리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명예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진은 평생 동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벼슬을 하다 보니까 황제가 볼 때에 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한 나라의 군사를 총 책임지는 그런 자리를 맡겼고,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최고 권력의 자리, 군사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갔지만 남에게 억울한 일이나 이런 일을 평생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일만 했지 원한을 맺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됐어요. 일전에 그 한나라의 승상 진평은 바로 그 자손들이 다 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바로 몰락을 했다 그랬는데, 이 양진은 그 아들, 손자, 증손자 대대로 태위벼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자기 조상의 그런 청백리 정신을 이어서 그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조상이 그런 훌륭한 조상이니까 그 정신을 가문의 기풍으로 살려나가면서 대대로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다 보니까 대대로 그 한나라 역사상에서 태위벼슬을 했어요.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나라를 세운 수문제 양견이 그 양씨 아닙니까? 근데 이 양진의 14세 손이라고 수문제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수문제는 원래는 양씨가 아니고 선비족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원래는 뭐 산동성 출신이었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양씨성으로 바꾼 것은 그 뒤에고, 원래 어려서는 이름도 선비 이름을 썼고 성도 선비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서성에서 명문가 집안이 바로 양진이 태위를 했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태위를 하고 재상을 하고 이랬으니까 명문가 집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양제가 집권을 한 다음에 자기 성을 그 명문가 집안에다가 뿌리를 댔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이 양진의 14세 손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그때 왕밀이 밤에 황금 10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았다면
양진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역사상에 그 향기로운 이름을 남길 수도 없었고 그 자손들이 그 훌륭한 정신을 이어서 대대로 퇴위를 하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열의 10명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기가 발탁해 준 사람이 그 보답으로 황금 10근을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가져왔다면 열의 10명이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 받고 말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자리 알선해 주고 또 황금 10근 받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가품을 받지 않을 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과 응보의 원리가 있다면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새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 돈 문제로 이런 추태가 벌어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날이야말로 이런 양진의 정신을 본받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